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의 첫 주를 마무리할 오늘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차 전지가 현재 뜨거운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인도량을 공개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쪽이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당장 2차 전지의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법한 내용은 크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우려해 왔었던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는 날짜도 당장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이렇게 막 붙여보자면은 좀 정치적인 이슈랑 연관성이 좀 높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정도만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당장의 큰 호재는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인도량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함에 있어서 조정분이 나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장점은 이거라는 거죠. 당장이 너무 싸요. 파다권으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물 영향으로 든 아니면은 단기성적인 만약에 재료가 붙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튀어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지금 10% 가까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근데 이 2차 전지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NCM 배터리, 이렇게 대표 이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 최근에 보시면은 순차입금 규모가 NFP 배터리 섹터들보다 5배 가까이가 뛰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2차 전지들 유상증자와 같이 새로 신주 발행과 같이 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유입을 받지 않으면은 재무 기준으로는 위험한 구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이런 2차 전지주들 반등을 하고 있지만 추세를 지금 완전하게 돌리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는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의 바닥권을 다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듯이 2차 전지에는 아직까지도 더 시간이 필요한 섹터고요. 저렴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주가 싸다는 평가를 분명히 많이들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10% 이상의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사유보다는 아직은 악재성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백악관 입성한 이후에 IRA 법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도 안정화돼야지 이 트럼프와의 지금 거래도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3월에서 4월 이후는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정권도 안정화가 되고 트럼프와의 대화도 어떤 식으로 IRA 폐지나 아니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2차 전지 가격을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주세 반등과 좀 개별적인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에코프로 지금 오늘 최대, 지금 현재 10% 상승 중이고 최대 14%가량 상승 나온 상황입니다. 반짝 올랐죠? 반짝 올랐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지난 23년도에 돌파했었던 것에 비해서 거의 6에서 70% 이상 지금 되돌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못해도 10만 원 이상까지 반등 나온 이후에 추세를 돌려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직 큰 틀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락 추세 진행 중입니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그때 2차 전지주를 좀 둘러보자.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당장의 호재는 없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오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아직은 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로봇 쪽 살펴볼게요. 로봇 섹터가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강세를 생각하면 사실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빠지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해봐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재료성 측면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CES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CES 2025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소개 나오는 게 기술력을 좀 소개를 하고 대부분 개인 소매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걸 소개했는데 요새는 그 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 기술력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행사로 많이 변질되었는데
자, 이번 CES 2025에서 젠슨왕 CEO가 로봇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전의 연설 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 왔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사실 CES 2025를 제외하고도 지금 최근의 시장 형태 흐름을 보시면은 반도체들의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 내에서 강한 거는 로봇, 양자 이 섹터들 두 가지가 가장 강할 것 같은데요. 미국장에서도 강하고 국내장에서도 함께 강한 상황입니다. 로봇주에서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거는 그래서 실적이 찍히나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망설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전일 기준으로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거의 가까이 근접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클로봇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SBB테크 여러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한가에 접근했던 게 오늘 빠진다고 해서 그게 당장 저렴한가? 그러면 당장 저렴할 수는 있어요. 단기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신다면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절을 칼같이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기은 아나운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5% 늘려요. 사실 수 있으세요 혹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뉴스 선점하면서 단계성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돈 벌기 좋은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 저희가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차트 관점으로 낮았을 때 5일선에서 딱 타고 이 구간 저항대만 돌파 나오면 돌파 나옵니다 라고 접근했었던 자리잖아요. 이런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단기성 뉴스 트레이딩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챙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클로봇 같은 경우에 9,500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올라온 상황인데 2차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릴게요. 로봇주들이 저는 아직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추가 2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니까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목표가로 세웠던 1차 목표가 9,500원이죠. 해당 라인이 이탈 나오면 안 됩니다. 9,500원을 지지해주는 선 내에서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여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S로 엔비디아 젠슨 황 덕분에 로봇들에 대한 추가 분위기까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저님 현재 SK하이닉스가 4% 오르면서 저희가 편입해봤던 한미 반도체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 관점으로 접근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반도체들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는 아직도 안 좋아요. 이거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레거시는 안 좋답니다. HBM만 좋다.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고가권 내에서 6에서 70%가량 조정이 나왔으니까 바닥권 다지면서 이런 바닥권 내에서 거래량 붙인 상황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지금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좀 짧게 전해드렸었죠. 장기 이동평균선 300일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해당 구간까지 기술적으로만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고요. 반도체 HBM 시장은 일단 내년도 2분기가 단기 바닥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국내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의료기기나 진단키트 또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이 좀 안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손이 이 섹터는 안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SNS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어떤 이야기 보셨나요?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막 사망자가 막 속출을 하고 있대요. 그런 뉴스들이 엄청 많이 돌았어요. 맞아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중국계 내에 있는 소식통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단 날씨가 날씨다 보니까 폐렴과 같은 이런 호흡기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섹터가 가장 그래도 크게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중국입니다. 왜?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옆 나라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있다시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부가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이걸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등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2%가량의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갭상승하면서 24%까지 급등했었던 이후에 음봉으로 눌리고 있다는 점을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당장의 추세는 끝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라도 일단 뉴스성 트레이딩 내에서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중국 정부 내에서 인정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을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웰크론도 있고요. 마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나 이런 아니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장 내에서 완전히 소외받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재료만 붙으면은 급등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마스크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국에서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 근데 진단키트가 먼저 가요? 하면은 2등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마스크 쪽으로 오히려 돌려보시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수젠텍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수젠텍도 지금 보시면은 강하게 지금 거래량 붙이면서 전일 기준 중국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장 중에 보시면은 전일 고가에 대해서 이탈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까지 따지면서 이런 300일 이동평균선과 같은 장기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추가 뉴스가 붙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웰크론도 한번 같이 볼게요. 웰크론 한번 보실 텐데 웰크론도 보시면은 전일 진단키트들 올라가는 사이에 원래 이렇게 올라온 모습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보합 플러스 2%가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웰크론도 어떻습니까? 5일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포인트들 챙겨보시면서 뉴스 트레이딩, 이런 단기성 트레이딩 챙겨가시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 매수했던 HFR이 목표가 18,000원을 달성했는데요. 어제 통신 장비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 안에서 수익률 17.8%를 기록했습니다. 후속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HFR은 여기서 좀 놓아주려고 합니다. HFR은 제가 보던 기술적 저항대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담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더 우리가 빨리 들어갔었다면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돼서 반대적인 이야기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포인트들도 트럼프 내각에 대해서 수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사실 HFR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저가권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는 만큼 단기적인 재료성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트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 우선 지금은 놓아주자라는 전략으로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쪽에서 기업 찾아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내에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후진을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현재가 37,1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전진 건설 로봇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진, 후진을 모르는 전진, 앞으로만 전진해주고 최근에 관심이 더 높았던 로봇도 붙어 있잖아요. 이름은 참 예쁩니다. 그래서 전진 건설 로봇, 그럼 로봇주냐 하실 텐데 전진 건설 로봇 CPC라고 해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하면은 이 콘크리트 희석해주면서 계속해서 건설 장비 중에서도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 지금 전일 기준으로 좀 먼저 시장 내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제일 강한 종목이 전진 건설 로봇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만 나오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슬로바키아에서 푸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준비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재건 기대감을 불키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입성하면서부터 더 강하게 나올 이야기는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입니다. 바이든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재건주 지금부터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북미 시장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출 비중까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 돌파 나오는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짧습니다. 단기선 이탈하는 3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전진건설 로봇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기대감 체크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